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동참해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합세하면서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될 공식 수치는 1,8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 S&P와 나스닥은 1.5% 성장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2% 위로 올라오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일부 우려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증시 상승 탄력 반대 성공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탄력 함께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전달 대비 6.3%가 증가하며 총 164만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도 수요와 공급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이죠. 오늘은 이정수,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 모시고 전략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창구도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시면 주식 이야기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정재훈 전문가의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세 종목은 목표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는 17%, 비트컴퓨터 26%, HLB 22% 수익 달성했고요. 세 종목 모두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가 플러스 9%대에서 수익률을 좀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고 보령제약이 전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76%대 손실 보고 있고 아난티도 마이너스 9% 손실 보고 있습니다. 자,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시크릿 강연을 고지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크릿 강연의 전국 투어 1탄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원주고 혹시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시크릿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 상승에 성공을 했고 우리 증시가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급이 그렇게 악화되거나 매도세가 거칠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대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뭐 한국 시장도 일단서 뭐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뭐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시기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시대 때의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타겟팅은 1160원 정도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온다?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좀 꼬여질 수 있다.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에 있어서 좀 갇힌 그런 모습들 좀 보인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7월 달도 이제 한 주 정도 좀 남았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한 8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7월 말까지는 추정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쪽의 이슈 이벤트가 여전히 좀 한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부채 한도는 통과가 될 겁니다. 부채 한도는 통과가 될 건데 거기에 있어서의 잡음, 그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주식 투자를 얼마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2011년도 때의 이 큰 조정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신용등급에 있어서의 강등 부분들이 좀 있었고, 유로존 위기가 생겼었죠. 이러면서 이제 급락의 변동성이 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변동성이 좀 시장에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잡음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타결이 상향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밀린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도 아마 오늘도 최고치로 집계가 될 겁니다. 1,784명으로 집계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망률 자체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좀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도 이 삼성바이오라든가 셀시경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쪽에서 중소형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는지 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애플의 아이패드도 이제 OLED 탑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삼성이라든가 LG 쪽도 중소형 투자를 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요번에 폴더블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뿐만 아니라 비보라든가 오포, 네, 구글 이런 쪽도 폴더블 폴은 전부 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 쪽에 있어서 혹은 대형 쪽에 있어서도 설비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힘스라든가 ICD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인장기 쪽에 있어서 힘스를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D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 LG 쪽과 삼성, 중국 쪽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죠. 특히나 LG 쪽에 있어서 대형 패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 ICD가 최대 수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공정 쪽에 있어서의 제이스텍도 이제 주가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LG 쪽에서 하게 된다면 KPS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조정시에 매수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탄소 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섹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최근에 강했었고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린 뉴딜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섹터는 순환대가 좀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라든가 풍력,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단매적인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 2차 전지 쪽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지만 종고적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아마 당분간 매물 수화를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수소 쪽이나 풍력 쪽, 특히나 풍력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 좀 흐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쪽에 있는 종목분들이나 혹은 수소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태양광 쪽 마찬가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수심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바닥 권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NEW입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만큼 오늘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1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21일이고요. 자, 전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기관,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지를 해주면서 큰 폭의 하락을 면했는데요. 전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가운데서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자, 현재 달러 가격, 원달러 가격은 1,148원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고 전일보다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강세인데요. 0.9%대 모두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44만 3천 원 선, 카카오가 15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00원 올라가면서 79,100원, SK 하이닉스는 0.8% 급등하며 119,500원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삼성 SDI와 현대차가 1%대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73만 9천 원대, 현대차는 23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강세 보였던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0.9% 올라가며 27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7% 상승하며 82만 원 선 돌파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본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올랐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받고 있고요. 코스피 현재 3,249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1,050선 돌파해줬습니다. 양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48억대, 기관은 416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전일 레키로나주가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 승인의 강세를 보였는데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주 오늘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1.3% 올라가며 8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급등세에 따른 좀 피로감에 따라서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1.3% 올라가며 27만 2,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SK 머티리얼즈가 강세입니다. 2.8% 급등하며 현재 가격 41만 1,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도 오늘 강세로 출발합니다. 2% 급등하며 8만 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조금 부진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산뜻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움직이는 시그널, 매매 시그널들 챙겨주시죠. 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흔들릴 때에서 해드린 얘기가 있죠. 미국 시장이 흔들렸었어도 그 델타 변이로 흔들리는 부분들은 크지 않을 거다. 바로 사망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들도 최저점, 그러니까 올해 6월 중순, 6월 15일 기준, 그다음에 7월 초까지의 미국 사망자가 4,000명, 6,000명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을 가지고 최근에 5만 명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 많이 증가된 게 맞지만 5월 이전에서는 10만 명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30만 명,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인도, 프랑스, 영국,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인도 등등.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포팔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표현을 써드렸는데, 공포로 인해서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 확진자들의 그 공포를 이용을 해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주가를 싸게 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더 흔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물론 크게는 안 빠지겠지만 미국 시장이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바로 그냥 반등세가 나와버렸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차라리 더 흔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한 번만 더 흔들었으면, 그렇죠?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기준 33,000까지 한 번만 더 흔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만큼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폭락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흔들린 애들은 흔들리고 안 빠진 애들은 잘 안 빠져요. 그건 다우존스가 한 번 더 빠지면 뭐가 더 좋으냐? 올라갈 진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먹을 폭이 더 커져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빠졌으면은 종목들을 싸지게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10% 정도의 폭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애매하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종목들이 많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3거래 동안 우리나라 시장 흔들렸다라 그러는데 거의 떨어지는 종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만큼 떨어지는 정도 가지고는 종목들이 폭등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이 강한 건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한 건 맞아요. 아까 다시 미국 시장 다시 넘어가서 얘기 또 다시 나누면, 여기서 그럼 미국 시장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어정쩡하게 올라가면 또 재미없는 박스권을 갖춰가지고 되게 지루한 하품이 나오는 장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빠지고 올라갈 거가 아니고 이렇게 들어줬으면 오늘 이후에서 미국 시장은 또 강하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또 박스권을 갖출 거고, 그럼 좀 재미없는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자체적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미국 시장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만큼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면 또 여기서 또 질질거리다가 또 내려오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에 갇히겠죠. 그러면 조금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그럼 뭐가 장점이냐? 그래도 테마주들 속에서 가는 놈들은 또 열심히 또 영차영차하고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보게 되면 원전 테마주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듯이, 지금 걔네들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폭등을 하듯이, 그 다음에 선풍기 관련주, 에어컨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듯이, 그러면 최근에 신일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최근에 그 여름 수혜주 얘기 나오면서부터 해서 지난주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50%를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폭등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열흘 만에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40%, 50% 폭등을 하는 이런 테마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가 되든, 아니면은 8월 12일 날에 이제 다음 달이죠. 곧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IT 우픈주의 OLED가 움직이든, 폴더블 폰이 움직이든, 아니면 엔터주 쪽이 움직이든, 아니면 지금 라면 가격 인상 때문에 음식 업종이 움직이든, 어쨌든 어떤 이슈가 되든 간에 개별적으로는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여기서 강하게 움직이려면 미국 시장이
오늘, 내일 연속성으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루한 박스권 장세로 갇힐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쫓아가는 매매는 좋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말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 밀렸잖아요. 그러면 낙폭과대 매매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이 넘어갈 생각을 하려면은 미국 시장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뭐 미국 시장이 지금 넘어갈지 말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넘어가주면 제일 좋죠. 다우존스가 신고가 또 넘어가고 35,000, 37,000, 38,000, 4만으로 올라가고 나스닥도 15,000 돌파하고 14,800 돌파하고 15,000원 가고 15,500 가고 16,000 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바닥인 거 사놓으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서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적이 좋든 이슈가 붙어있든 그런 종목들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갈 때가 되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테마주의 순환으로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쪽이 제일 그래도 가깝게 움직여요. 그래서 테마주의 순환으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엔터주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엔터주의 흐름들이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주는 게임주와 엔터테인먼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열심히 사서 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SM도 여전히 강세를 오늘 YGN도 무지하게 강한데 하이브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JYP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초록뱀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등등 하여튼 엔터주의 흐름들도 왜냐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또 사그라들게 되면 또 소비주의 흐름 뭐 영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관점에서도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가 나중에서 이게 확장이 되게 되면 이제 드라마 쪽으로도 들어가겠죠. 물론 좀 너무 먼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메타버스 자체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가치를 두고 지금 VR, AR, 가상공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라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메타버스의 확장 영역으로 볼 때에서는 뭐 엔터주들도 그다음에 뭐 OLED도 마찬가지예요. OLED도 메타버스의 영역의 확장 영역에 있죠. 어차피 우리가 눈으로 3으로 보고 3D를 보고 AR을 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OLED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서 올라갈 때가 되게 되면 OLED 장비들도 뭐 메타버스랑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메타버스와 OLED 관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 지금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안 가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서는 아마 그것도 같이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호재를 찾아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공략하면 지금 장은 어려운 장이 아니고 굉장히 기회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코스모 신소재 매수를 해도 되는지 질문 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작년에 실전 매매 점수에서 7,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4월 1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VOD 찾아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작년 4월 1일 날 실전 매매 점수에서 7,000원에 사라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가격은 들어왔고 거기서 7,000원에서 지금까지 올라간 게 몇 프로냐면 535%나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7,000원에 추천해갖고 벌써 535%가 올라간 종목을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과연 그 전문가가 이거 사도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나요?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7,000원짜리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사시는 건 제가 동의를 해드리지만 아니 이 바닥에서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400%도 아니고 535%나 올라가는 이 종목을 사겠다? 저는 별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뭐 8만 원을 가져가든 10만 원을 가든 100만 원을 가져가든 535%가 수익이 났는데 하한가 두 방 맞아도 수익입니다. 하한가 한 방 맞을 때까지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지만 수익이 500% 넘게 났으면 근데 여기에서 하한가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아직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전히 강하게 아직까지 뭐 기가 외국인들 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신규 매수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별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단타는 가능할 수 있어요. 38,000원짜리 손절 잡고 뭐 단타 매매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뭐 지금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는 1,500억 규모의 양극화 물질 신규 증설 투자 결정 이슈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 안 깨지면 38,000원짜리 안 깨지면 또다시 올려칠 수는 있다.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추천했었던 7,000원짜리까지 내려올 때 사세요. 거기서 7,000원짜리 사시면은 수익 500%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짜리 사시고 이거는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알체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알체라 많이 올라왔죠. 신규주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솔루션 및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업체, 그래서 얼굴 인식 AI와 이상 상황 감지 AI,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제작 등 뭐 3개 사업으로 구분돼서 그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가 역대 최대 공모주 청약 경쟁률 달성 소식에 주가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게 뭐 전업종이 그냥 붙이면은 다 메타버스가 될 수 있죠. 왜냐면은 AR, VR, 가상공간 뭐 이런 거를 다 붙이면 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뭐 다 붙이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군사용으로 예를 들어서 쓰려고 하려 그러면 뭐 지도상에서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가상공간으로 해가지고 적기가 어디 있는지, 뭐 잠수함도 마찬가지 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기술력도 뭐 비슷한 그런 기술에 쓰일 수가 있을 거고, 뭐 아파트를 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 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 뭐 꼭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는 뭐 노래방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일 공간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인가?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걸.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얼마나 큰 시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막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이제 거품 빠지고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알체라가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지금 움직여주는 건데, 공략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많이 떠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공략하세요. 쭉 내려오면 뭐 42,000원, 뭐 이 정도로 내려오면은 매매적으로는 뭐 괜찮은데, 지금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뭐 돌파가 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치아 관련주 쪽이죠. 임플란트, 인공 치아용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호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글로벌 임플란트 업체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스트라우만이 디오의 지분을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직 힘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조정받으면 45,000원 그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은 가능하실 것 같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여기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조정시 매수가 되고 지금 위치에서는 관망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완의 특징주 시간이죠. 현재 급등이나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제 눈에 포착된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전일 24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봉 보시죠. 네, 일봉 보시면 7월 초반에 잠깐 상승세가 올라왔습니다. 10,000원대 돌파했었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상승세 이어받아서 전고점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받았습니다. 곧 블랙핑크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6,300만 명에 이르는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를 바탕으로 이 콘텐츠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증가세에 올려 있습니다. 현재 7% 급등하면서 58,1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계양전기입니다.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계양전기와 계양전기 우선주가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도 갭 상승하면서 출발 성공했습니다. 7월 4주차에 역대 최대 전력 수요가 전망되기 때문인데 일명 블랙아웃 테마주로 전기 관련주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양전기 오늘 17% 급등하며 6,3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오늘 꾸준한 상승세 올려가다가 갭 상승 출발하면서 6,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김범준이라고 3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준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은 또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칠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개인들이 너무나 열심히도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출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네요. 간단하게만 보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당히 괜찮고요. 근데 어차피 너무 초반이라서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을 좀 볼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위 기업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한 18조 정도 되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작년에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에 대한 전면 합병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실적을 좀 보면요. 글쎄요, 지난 3년간의 실적만 보면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 매출액이 7천억, 그 다음에 19년도 매출액이 1조 1천억, 그 다음에 20년도 매출액이 1조 6천억으로 매출 성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올해 컨센서스를 좀 보면요, 2조 원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당금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매출 부분을 좀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에서 만든 의약품을 판매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매출 또한 셀트리온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램시마 제품이나 트럭시마 제품 쪽 비중이 좀 크고요. 일단 세계 시장의 효과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직접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단 이 램시마 제품은 미국에서 무려 3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효자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면은 작년 코로나 치료제 이슈하고 합병 이슈 이런저런 명목 하에 주가가 꽤 크게 갔는데,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결과가 경쟁사 치료제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성능을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고점 대비 조정이 길었던 점을 좀 감안하면 투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트룩시마의 경쟁 심화, 그리고 신제품인 레키로나주의 효능에 따른 매출액이 정체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 현재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하방을 멈추고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대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적으로 뭐 전망이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는 사실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어제 좋은 소식은 있었죠. 그래서 레키로나가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있었고, 삼형제 모두 주가는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좀 천천히 보셔야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테스나인데요. 19년도 상장 이후부터는 사실 계속 성장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나 스마트 카드 칩 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건데, 테스나는 그 후공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요. 파운드리 시장 확대와 삼성전자 비메모리 투자 확대로 수혜가 상시적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개월 계속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7월 들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배당금을 주는 회사기는 한데 사실 배당주로서 메리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도 좀 보면 후공정 테스트는 이제 그 웨이퍼 레벨 테스트와 패키지 레벨 테스트로 구분을 하는데, 매출의 대부분이 웨이퍼 레벨 테스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매출과 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8%, 25% 증가를 했고요. 금액으로 보면은 440억 그리고 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을 떠나서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테스나 목표가를 거의 5만 원 후반, 그래서 6만 초반대, 그러니까 6만 2, 3천 원대를 제시하는 만큼 성장성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올해 연매출 2천억 돌파와 함께 3년 연속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업계 전망이나 시그널이 좋기 때문에 테스나 전망 좋고요. 그래서 매수하신다면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위즈윅 스튜디오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 어제 신고가 가격이 27,000원이네요.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내일장 주목할 업종이라기보다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좀 찍었는데, 한 주 사이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나 중기,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그래서 잠재력이 무한에 가까운 섹터인데, 누가 대장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대장일 수는 있어도 지금 계속 떠오르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혹은 이 위즈윅이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 메타버스 시장이 발전 가능성이 높고 수익 창출, 미래 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은 공부를 꼭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즈윅은 뉴미디어 사업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제 여러 콘텐츠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CG나 VFX 기술을 또 선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CG면 또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즈윅은 그 나쁜 녀석들 포에버, 그 다음에 포드 V 페라리 등 다양한 영화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그래픽을 또 선보이고 있는데, 또 올해 5월에는 이제 시어스랩에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시어스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또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 무궁무진한 만큼 메타버스 쪽으로 활발하게 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해당 기업의 가치를 사실 지금 책정한다는 거는 지구가 언제 멸망할까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점 같아도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저점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다만 주가는 항상 엑시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은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을 좀 보고 가실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현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매수해서 오래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해드렸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갈 수 있고 과연 어떤 종목이 대장 종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유지수 전문위원과 함께 이 장중에 또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 시장 모두 상승분을 조금씩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선물 시장에서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기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투자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력 설비, 냉난방기, 여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00에서 한 1,800명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형 포장과 같은 일부 관련주들로도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덱스터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아무래도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두고 반납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흐름은 항상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은 뭐 당연하고 또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의 흐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퓨얼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면서 연료전지 사업을 단일로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정책 기대감으로 큰 급등을 보였죠. 1년 동안 1,500%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종목인데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지난 14일 EU에서 탄소국경 조정세 그리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를 했고요. 이번 달 말에는 미국도 강화된 연비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연합의 이제 탄소국경 조정세의 경우에는 유럽의 엄격한 환경 규제로 유럽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열의를 좀 상쇄하기 위한 제도인데, 자동차는 이 중에서도 2차 규제 품목으로 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부품의 이산화탄소를 합산해서 과세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조기 도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이런 신재생 좀 에너지 관련주들도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줄여서 HPS라고 불리는 이 제도 도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상반기 수주가 부진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HPS가 2022년 시행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좀 구성적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주가가 작년 3월 대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탄소비제 관련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외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2,000원 부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4%대 상승을 보이면서 53,000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2,000원 지지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조급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다가 타점을 천천히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인데요. 합성수지 그리고 화성 제품, 기초 유분 제품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석유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 13일에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인 에브리스텝 for H2를 발표하면서 친환경 사업 확장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수소 사업에 2025년까지 2조 원, 그리고 2030년까지는 한 4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롯데케미칼은 현재 정유, 철강 등 대규모 공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그린, 블루 수소로 바꾸는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수소 생산을 좀 구상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만든 수소를 사용할 활용처도 좀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그리고 수소 충전소인데 2024년까지 울산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액체수소 충전소도 점점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수소 사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친환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강화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으로 미리 진입을 해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정기 보수 그리고 설비 트러블 때문에 공급 차질 영향으로 아무래도 전분기 대비 이익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소 사업 진출은 중단기 사업 모델 확장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좀 대부분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업계 1위 업체로 피스톤형 그리고 스크루형 등 전 기종에 걸쳐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압축기를 이제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지난 3월 현대위아의 공기압축기 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수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 발전 공동 해외 진출 합의, 거기에 대선 후보의 탈원전 비판 소식 등으로 단기간 좀 급등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선 후보 인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에 폭염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부가 결국에는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그리고 월성 3호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그래서 한신기계를 포함한 일부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섰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올해 들어서 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다만 한신기계는 좀 단기간 급등이 나와준 상황이기도 하고 호재 대부분이 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해서 큰 상승을 바라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시초기 한 1,300억 원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데 탄력이 좋은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변동폭도 클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정 시에 단기로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상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코스피는 3,240포인트, 코스닥은 1,040포인트 지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들 시그널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현재 양지수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0.1% 올라가며 3,236선 지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50포인트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0.3% 올라가며 1,04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보시죠. 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1,800억대 팔자세 보이면서 시장 흔들고 있는데 개인들이 현재는 3,000억대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560억대, 외국인이 770억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하방을 지지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에서 기관들이 2,300억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도 들어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은 철강과 건설주가 시장에서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3% 올라가며 현재 16,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국철강과 현대 BNC스틸 역시나 1%대의 수익률, 등락률 올라가면서 한국철강이 9,360원대, 현대 BNC스틸이 21,6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아서 지수 상승이 견인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생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